올해 내내 호실적을 견인하는 요인은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제약바이오 박재경입니다. 제약바이오 2분기 실적 프리뷰랑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 나온 업체들 리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가 매출액 4,500억 원에 영업이익 1,5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 추정치인 1,550억 원도 넘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1,700억 원 정도로 크게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별도가 아닌 연결,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저희가 삼성바이오 에피스 실적이 이제 4월, 5월, 6월 중에서 5월, 6월에 연결로 좀 반영이 됐는데 이제 에피스 실적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이 6,500억 원에 영업이 1,697억 원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으로 좀 서프라이즈가 난 상황이고 지금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별도랑 크게 차이 안 나는 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우선 개별 기준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저희가 이 공장 정기 보수가 이제 1분기에 있었고 해당 부분이 실적이 2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많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환율 효과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좋았고 거기에 이제 배치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배치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별도랑 차이가 크게 안 나는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회계 처리상에서 무형자산 상각비가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한 금액에 대한 상각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3.8조 정도가 대상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300억 원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크게 개별과 차이 안 나는 실적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는 조금 손실로 찍히긴 하지만 실제로 캐시가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콜에서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대 중반 성장, 영업이익률이 30%대 초반으로 가이던스를 기존에 줬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매출액을 30%대 초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30%대 초반을 좀 유지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올해 1분기에도 한 번 상향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상향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에피스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액 10%대 중반 성장에 영업이익률 20% 상회를 제시를 했고 이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피스는.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23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제가 이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5만 원 유지를 하고 다만 지금 정식 리뷰 보고서는 발간을 안 한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SODP 밸류에이션 통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연결로 인식됨에 따라서 DCF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분기 보고서 통한 확정 실적 발표 후에 관련한 부분을 좀 조정을 드릴 예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1,400억 원에 영업이익 한 600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CMO 매출이 정상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4분기, 올해 1Q에 이제 조금 실적이 기대보다 미진했던 이유가 노바백스양 CMO 물량의 QA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매출 인식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CMO 매출액이 한 1,2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좀 정상화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2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제가 연간 추정치는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치를 이제 연간 매출액 6,800억 원에 영업이익 3,000억 원 정도로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의 강도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또 경쟁 랜드스케이프도 저희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BA.4.5 변이에 대한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좀 랜드스케이프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EMA를 비롯한 글로벌 규제기관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자체 백신인 스카이코비1의 매출이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걸로 추정치를 변경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카이코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로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을 했고, 이제 매출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제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영구자 임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3분기에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이제 글로벌 임상도 2종 부스터로 진행하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네팔 콜롬비아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3분기로 임상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는 하향 15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자체 백신 스카이코비언이 EMA와 영국 그리고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언제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2종 부스터 글로벌 임상의 진행 상황, 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금이 1조 원 이상 있어서 풍부한 상황인데, 이런 현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할지 등이 지금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한양행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매출액 4,800억 원, 영업이익 1,169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으로는 다만 매출액은 4,680억 원, 영업이익은 10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안 좋았는데, 유한화학의 실적 개선이 조금 이번 연결 실적, 호실적의 원인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유한화학이 이번에 실적 개선을 함으로써 연결 기준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 1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한 595억 원 정도로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을 반영을 해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탑라인 성장을 반영을 했고, 22년 기술료 수익을 이제 기존에 163억 원 정도 추정했는데 227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R&D 쪽 말씀드리면, 지금 레이저 티닉 관련해서 이제 올해 8월 6일부터 9일에 예정된 세계 폐암학회에서 관련한 임상 결과가 추가로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제 얀센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병용이 아닌 유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독 글로벌 임상 3상 또한 올해 말에 중간 결과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R&D 성과에서 레이저 티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한 발표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실적 추정치 변경 반영해서 목표 주가 조금 상향 조정했고, 올해보다는 사실 R&D 성과가 현실화되는 23년 이후의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구간을 들어설 걸로 전망합니다. 한미약품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 3,100억 원에 영업이익 314억 원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좀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의 이번 호실적 주요 원인은 북경한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경한미가 매출액이 78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2분기가 북경한미의 원래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굉장한 이제 큰 매출액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메인 이유는 환율이 저희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2분기 평균으로 위안화 환율이 이제 19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실업제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0% 가동률 유지를 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잘 이제 대응이 된 점이 호실적 원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관련해서는 롤론티스가 이제 9월 달 즈음으로 해서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이제 포지오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푸드파데이시 11월인데 한 11월 전후로 해서 이제 승인 여부가 다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로는 저희가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가 있는데, 듀얼 아고니스트도 이제 한 4분기 정도에 임상 2회이상 진행 상황을 좀 발표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제 이 2회이상이 앞으로의 이제 임상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3,200억 원에 영업이익 300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의 주 원인은 나보타입니다. 그래서 나보타가 볼륨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환율 효과가 있었고요. 환율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오르는 그런 것들 좀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ETC 중에서도 이익률이 높은 품목들이 이제 매출이 탑라인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주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볼루스양 수출 증가로 나보타는 2분기에 매출을 371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치를 조금 나보타의 그런 성장세를 반영을 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타의 매출액을 이제 제가 기존에 1,200억 원 정도 봤었는데 1,400원대로 200억 원 정도 상향 조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대웅제약의 성장 동력으로 얘기되는 신약 팩스쿨루 같은 경우에는 약가 393원으로 7월 1일자로 국내 출시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해서 이제 영업망을 강점으로 순조롭게 점유율을 높여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좀 유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한 이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직 파트너사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보타의 중국 가치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추후 파트너사 선정, 중국 허가 진행에 따라서 관련한 나보타의 중국 밸류를 반영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 추가 상향이 가능할 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업체들의 프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도 이제 제품 믹스 개선과 원가율 하락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기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5,200억 원에 영업이익 1,680억 원 정도인데 이제 5,200억 원에 1,750억 원 정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25%로 이제 기존 대비해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랬던 이유는 제품 믹스 때문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진단키트 매출이 약 1,200억 원이 좀 포함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부진했던 상황인데 이번 분기에는 진단키트 의존도가 많이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그 부분을 이제 시밀러의 매출들이 골고루 메이크업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으로는 램시마 IV가 가장 많은 매출액을 차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그 외에 투룩시마와 이제 아바스틴 시밀러 등등이 골고루 매출의 성장을 견인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분기 25%보다 개선된 33% 정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는 이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주요 신제품들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품목들은 이제 유플라이마나 이제 아바스틴 시밀러 같은 새로 나온 품목들이 아무래도 이익률이 높은데 그런 품목들이 저희가 3분기, 4분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돼서 좀 QOQ로 계속 영업이익률은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리면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액 4,500억 원에 이제 영업이익 593억 원인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램시마 SC 실적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39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기존 대비 가파라지는 QOQ로 한 100억 정도 올라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2분기는 5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500억 원에서 뭐 500억 원 중반이나 후반까지도 성장을 한다면 조금 가이던스를 좀 추정치를 많이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는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램시마 SC 실적 관련해서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 1조 9천억 원대에 영업이 2,500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탑라인 성장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주로 이끌 걸로 보입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적자 구간이라서 실적을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엑스코프리 처방 조제액을 오히려 더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은 500억 원,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 적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22년도 추정치는 매출액 2,300억 원에 영업이익 1,000원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은 아직은 23년 3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좀 추정치 변경이 있으면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1,600억 원대에 영업이익 145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130억 원인데 컨센서스 상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실적을 올해 내내 호실적을 견인하는 요인은 우선 이제 수액제의 매출 회복이랑
두 번째는 이제 리바로젯이라고 하는 신제품인데, 이 리바로젯은 작년 3분기에 출시를 해서 올해 1분기에 벌써 47억 원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리바로젯 매출액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주요 업체들 리뷰와 프리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